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전부 다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고요. 18대 대선에서는 대충 봐도 1에서 5%인 경우가, 그러니까 4% 미만인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요. 19대 대선에서는 4% 미만인 경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온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왼쪽은 광주랑 전라도고요. 오른쪽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개의 선거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18대 대선입니다.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가 높은 쪽으로 이제 색칠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만 몰려 있어요. 이번에도 또 민주당 쪽으로 다 쏠려요. 20대 총선을 볼게요.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이고요. 강원도부터 보면은 일단 민주당으로 쏠려 있죠. 경상북도도 비슷하고요. 광주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구를 보면은 다시 민주당으로 쭉 쏠려있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 나오는데요. 전라도로 오면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오늘 영상은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든 자료와 이 영상의 원본 파일까지 다 고정 댓글에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뭐 편집해서 쓰셔도 되고요. 출처 안 밝혀도 되고요. 상업적으로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부디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선거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선관위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최근 6번의 총선과 대선을 분석해봤는데요.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선관위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해봤고요. 근데 이 결과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잘못된 제도, 특히 근로기준법이나 세법과 관련된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이 선거에 조작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인 입장 없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전부 다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고요. 여기 선관위 홈페이지에 오시면 오른쪽에 선거 통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위에 역대 선거를 클릭하시고 밑에 투개표의 개표 현황, 투표 구별 이걸 누르시면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선거 결과를.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 20대, 21대, 22대 그리고 대통령 선거 18대, 19대, 20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파일하고 다운받은 파일은 전부 다 업로드를 해서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뭐 그걸 보셔도 되고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비교해 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뭐 조작을 하거나 그런 건 당연히 없는데, 이게 선거 하나당 받아야 되는 파일이 한 2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중간에 한 번씩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 없이 하도록 검토도 했고, 그래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만 검토해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은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각 선거별 그 데이터를 250개 정도 되는 파일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시트에다가 취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지역별로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요 결과는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보려면 이게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니까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선거별로 전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8대 대선을 각 투표구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울이고요. 강남, 강동, 강북 이렇게 투표구별로 구분을 했는데,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본투표라고 한 게 이제 당일 투표죠. 당일 투표하고 미리 투표하는 걸 구분했어요. 이제 이 이후에 19대, 20대에는 사전 투표가 있는데요. 18대까지는 사전 투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외 투표가 있고 국내 부재자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전 투표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본투표 대비 사전 투표의 차이
차이인데, 왜냐면 이 선거의 조작이 당일 투표는 조작이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 투표에서 조작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투표,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대 대선의 서울 강남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이 40%를 득표했고요. 국힘이 60%를 득표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국힘이 받은 거를 100으로 놓고 그 중에서 민주당이 몇 프로인지 국힘이 몇 프로인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정당 이름이 국민의힘은 아니었지만 지금 6개의 선거를 같이 한 번에 볼 거기 때문에 정당 이름은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강남구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40%를 득표했고요. 국힘이 60%를 득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율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당일 투표나 사전 투표나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의 정도를 여기 퍼센티지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외 투표는 민주당은 당일 투표 대비 7%가 높게 나왔고 국민의힘은 7%가 낮게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는 당일 투표랑 똑같이 나왔다는 의미고, 여기 있는 거는 당일 투표의 결과가 사전 투표 합계에 비해서 얼마나 낮게 나왔는지 높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대 대선의 서울 강남구의 투표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가 좀 높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강동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 데도 있고 민주당이 높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게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건데 소수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국민의힘이 높은 데도 있고 민주당이 높은 데도 있고 민주당이 높은 데도 있고 국민의힘이 높은 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첫 번째가 요거예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를 보시는데 그 차이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닌지 그 분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가 국민의힘이 높은 투표구도 있고 민주당이 높은 투표구도 있고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 분포가 특정 정당으로만 많이 몰려 있으면 그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8대 대선의 서울 지역의 투표 결과는 일단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의 분포는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투표 대비 사전 투표의 차이에 지금 분포를 봤는데요. 그 분포 말고 그 차이의 정도의 크기, 이 숫자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 높고 7% 높고 1% 높고 7% 높고 5% 높고 2% 높고 7% 높고 뭐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8대 대선의 서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봐야 7, 8%, 보통은 1%에서 5% 이내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왜냐면 이 차이가 크게 나려면은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과 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숫자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낮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만약에 이 숫자들이 커진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숫자가 크지 않게 나온다. 참고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수의 법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사전투표의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전투표의 결과와 본투표의 결과가 비슷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한테 친숙한 주사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6번 던지면 한 번 정도는 1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막상 주사위를 6번 던져보면 1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2번, 3번, 4번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6분의 1이라는 확률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사위를
투표를 던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결과값은 6분의 1이라는 확률에 수렴한다는 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만 던지는 게 아니고 6만 번을 던진다면 이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1이 나오는 횟수가 6만 번의 6분의 1인 1만 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사위를 6만 번 던지면 1이 나오는 횟수의 기대값은 10,000번이잖아요. 근데 10,000번이 아니고 10,000번보다 10% 낮은 9,000번 정도로 나올 확률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럴 수 있는 확률하고 로또 1등에 10번 연속으로 계속 당첨될 확률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낮을 것 같아요? 그 결과는 1이 9,000번 밑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6만 번 던져서 1이 9,000번 밑으로, 그러니까 기대값보다 10% 낮게 나올 확률은 우리가 로또 1등에 10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99.99999%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6만 번, 그러니까 만 단위로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선거는 각 투표구별 투표자의 숫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사전 투표자의 숫자는 수만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주사위 6만 번 던지는 예에서 보셨듯이 모집단의 크기가 만 단위가 되면 그 결과가 대수의 법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모집단의 크기가 만 단위 이상인 우리나라의 선거 결과가 대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결과는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명확한 정치적 성향 차이가 있어서 그 결과의 차이가 10% 이상이 난다면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결과, 그러니까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18대 대선의 서울 지역 투표 결과도 대수의 법칙을 아주 정확하게 잘 따르고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전투표의 투표율 결과가 본투표와 같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경우에 제외투표의 투표자 숫자보다 부재자 투표의 투표자 숫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제외투표의 투표 결과보다는 부재자 투표의 투표 결과가 이 당일 투표에 더 가깝게 나온다라는 게 대수의 법칙인 거고, 지금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재자 투표의 당일 투표 대비 차이값은 제외투표의 당일 투표 대비 차이값보다 대부분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 18대 대선의 서울 지역은 대수의 법칙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이 6번의 선거 결과를 보시면은 대수의 법칙을 잘 따르는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참고로 여기 강남구의 부재자 투표 수가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부재자 투표의 투표 결과가 본투표 대비 10% 이상이 날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 챗 GPT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GPT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일 투표 선거인 수는 44만 명이고 부재자 투표 수가 9,874명인데 이때 당일 투표의 결과값 대비 부재자 투표의 결과값의 차이가 10% 이상 나올 확률을 계산해달라고 던져보면은 GPT의 답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참고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GPT가 이런 계산은 잘 하는 편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사실상 0%다. 혹시 이 데이터를 실제로 관측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확률적 변동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요인, 선택 평양, 동원, 조작 등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못 봤지만 이따가 6번의 선거를 보면은 아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뭐 10%라는 숫자가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투표자 수가 10,000명일 때 10%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숫자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 그록에도 한번 던져볼게요. 그록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최종 답변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위 확률을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비교해줘.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번 중에 한 번이니까 드물지만 상상 가능한 수준이다. 강남구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9,874명일 때 그 득표율 차이가 10% 이상일 가능성은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우주적 시간 스케일에서도 관측되기 어려운 확률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의 의미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선거 결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숫자의 크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게 쭉 보다 보면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막대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은 거는 1이 하나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1이 많아져요. 그리고 4% 미만인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선거일수록 여기 차이에 보라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 차이의 분포가 균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일단 지금 18대 대선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19대 대선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19대 대선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의 득표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지금 전부 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대 대선의 강남구의 민주당 득표율을 보면은 당일 투표에서는 52%인데 제외 투표에서는 79%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는 67%가 나옵니다. 14%, 27%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현상이 강남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밑에 쭉 내려보면은요 거의 모든 투표구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숫자의 크기도 아까에 비하면 굉장히 커졌어요. 그죠? 아까 원래 18대 대선에서는 대충 봐도 1에서 5%인 경우가 그러니까 4% 미만인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요. 19대 대선에서는 4% 미만인 경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온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오른쪽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 왼쪽의 경우와 같이 오른쪽에 그 이유가 적용되지 않은 그 이유를 또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전국에 250개의 선거구 중에서 거의 한 200, 한 2, 30개 정도의 선거구가 다 이렇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오늘 보여드릴 결과가 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 6번의 선거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이 분포랑 숫자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2012년 대선부터 연도 순서대로 선거 결과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선거에서 지역별로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차이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똑같은 선거인데 지금 왼쪽에는 분포가 고르게 나와요. 그리고 숫자도 되게 작게 나오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같은 선거거든요. 같은 선거에서 지역만 다른 건데 오른쪽을 보시면 민주당만 사전 투표율이 되게 높고요. 그 크기도 굉장히 커요. 여기랑 10% 정도 차이가 나죠. 10% 이상 거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쭉 내려보면은 지금 꽤 많은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일부러 지역 이름을 가려놨는데 요거 지역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왼쪽은 광주랑 전라도고요. 오른쪽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6개 선거 결과를 다 보여드릴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숫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각 선거별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개의 선거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입니다. 이게 18대 대선입니다.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가나다 순으로 순서대로 쭉 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이 색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가 높은 쪽으로 이제 색칠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만 몰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 숫자의 크기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숫자의 크기가 10% 밑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4% 이하는 아예 없고요. 전반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 지금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쭉 내려보면은 경기도에 들어가면 갑자기 좀 달라져요. 경기도로 들어오면 이 숫자가 갑자기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내 부재자 투표의 이 숫자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이 국내 부재자 투표의 숫자가 민주당 쪽으로 좀 쏠려 있긴 한데 그래도 국힘 쪽으로도 한 번씩 나와주고 있죠. 예.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차이가 4%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많죠. 예, 쭉 내려보면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요 몇 개 지금 보면은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요 정도는 조금 또 이상하죠. 다시 더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로 내려오면 이 숫자가 갑자기 굉장히 커지면서 이번에도 또 민주당 쪽으로 다 쏠려요. 방금 경기도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쏠렸었고 경상도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창원, 진해구 빼고 그렇죠. 경상북도도 똑같죠. 심하네요. 근데 이제 광주로 넘어오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광주로 넘어오면 숫자는 뭐 요 정도 좀 작은 편이고 많이 작아졌고 근데 여기는 조금 뭔가 이상하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쏠렸는데 여기에서는 왜 국힘 쪽으로만 이렇게 쏠린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뭐 제가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뭔가 여기에도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 쏠려 있는 걸로 봐서. 아니면 뭐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가 꽤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전으로 가면 숫자가 조금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 쪽으로 다 쏠려 있고 부산도 다 쏠려 있고요. 숫자도 꽤 큰 편이죠. 그 다음에 서울로 오면 서울은 지금까지 봤던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보면은 이 분포가 랜덤하게 좌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숫자도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고요. 4% 이하인 이 보라색도 굉장히 많죠. 서울은 뭔가 많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은 이렇고요. 울산도 이렇습니다. 다 비슷하죠. 인천도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 정도가 조금은 약하다. 그 숫자가 조금은 작다. 그리고 전라도로 가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까 광주처럼 이상하게 국힘으로 쏠리는데 그 숫자가 꽤 커요. 그죠?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왜 전라도는 이렇게 반대로 됐는지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오늘 6개의 선거를 보여드릴 거잖아요. 근데 요거 18대 대선만 빼고는 나머지는 광주와 전라도가 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18대 대선에서도 광주와 전라도만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근데 광주와 전라도만 국힘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제주도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숫자가 작은 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는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쏠려 있다. 그죠? 보라색도 몇 개 없다. 예, 여기까지 18대 대선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을 볼게요.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이고요. 강원도부터 보면은 일단 민주당으로 쏠려 있죠. 분포가 민주당으로 쏠려 있고 숫자의 크기도 꽤 커요. 거의 평균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미만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경기도로 오면은 쏠림이 좀 있는데 근데 그래도 간간히 국힘이 나오기도 하고 숫자도 좀 작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강원도에 비하면 조금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경상남도를 보면은 경상남도는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4% 미만인 게 간간히 나오고 분포가 지금 국힘이 2개가 있긴 한데 경상도도 거의 민주당으로 쏠려 있는 걸로 봐서 이쪽도 약간 자연스럽지 못해 보이죠. 경상북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넘어가면 광주는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차이가 거의 다 보라색이 켜졌죠. 거의 다 4% 미만으로 차이가 나고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좀 더 쏠려 있긴 한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구를 보면은 다시 민주당으로 쭉 쏠려 있죠.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보라색이 켜지는 게 많지 않고 대전은 그래도 숫자가 보라색이 켜지는 게 몇 개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쏠려 있다. 지금 부산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숫자도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4% 미만이 그렇게 많진 않죠.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고요. 4% 미만인 게 그래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조작을 아주 심하게 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5% 정도 평균 5% 정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좀 조작을 했다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조작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도 숫자가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국힘이 더 높은 곳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지금 인천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나오는데요. 전라도로 오면은 보라색이 좀 더 많아지고 분포도 좀 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전라도는 뭔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는 다시 민주당 쪽으로 쏠리고 보라색이 전라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죠? 숫자가 많이 커졌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이에요. 이제 2017년 19대 대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19대 대선입니다. 똑같이 강원도부터 쭉 내리면서 볼게요. 지금 강원도 보시면은 민주당으로 완전히 쏠려 있고 숫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도 전부 다 민주당으로 쏠려 있고 숫자도 꽤 커졌다. 강원도에 비하면 좀 작죠. 쭉 내리면은 근데 숫자가 이전 선거 2012년, 2016년 선거에 비하면 숫자가 굉장히 커졌다. 뭔가 과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광주로 넘어오면 광주는 분포는 거의 왼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 민주당 쪽으로. 근데 그 숫자가 뭐 너무 작아서 거의 뭐 이거는 뭐 이상하지 않다. 4% 미만이 다 켜져 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는 조금은 이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의 이상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이렇고 다시 대구로 넘어오면은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마찬가지로 다 민주당으로 쏠려 있죠. 그 다음에 대전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종도 그렇고요. 인천도 그렇고. 그러다가 전라도로 넘어오면은 다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좌우 분포가 조금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왼쪽으로 조금 쏠리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죠. 조금 더 골고루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데는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로 뭐 자연스러워 보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주도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쏠리기 시작하면서 숫자도 커집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입니다. 강원도부터 똑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분포는 민주당으로 쏠려 있고요. 그죠? 근데 숫자는 방금 2017년 대선에 비하면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4% 미만 차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보라색 불은 안 켜지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쭉 내려 볼게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났고요. 경상남도 다 비슷하고요. 경상북도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나오면 또 이렇게 4% 미만인 곳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고 분포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광주가 끝나면 똑같이 민주당으로 분포가 쏠리고 숫자도 커진다. 대전 마찬가지고요. 부산 마찬가지고요. 서울 비슷하죠. 너무 이상합니다. 세종, 울산, 인천 다 비슷해요. 근데 전라도가 나오면 다시 다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고 분포도 골고루.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충청도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으로 쏠리고 숫자도 커졌습니다. 충청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가 2020년에 21대 총선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대선을 볼게요. 이게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이고요. 이것도 강원도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이번에도 민주당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리고 숫자는 아까 2017년, 2020년에 비하면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해요. 그죠? 숫자가 전반적으로. 하지만 4% 미만이 잘 안 나온다. 간간히 나오죠. 아까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전부 다 왼쪽으로 쏠려 있다. 경상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선거인데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2020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하고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숫자가 좀 작아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경상북도 넘어오면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역시 민주당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숫자가 많이 작아졌죠. 근데 광주로 넘어오면 다시 이렇게 분포가 좀 골고루 퍼지면서 약간은 민주당에 쏠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퍼지면서 숫자는 매우 작아졌다. 대구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 쪽으로 다 쏠려 있고 숫자는 이전 선거에 비하면 좀 작아진 걸 볼 수 있죠. 대전 비슷하고요. 부산 비슷하고요. 서울 비슷하죠. 근데 잘 보시면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이 숫자가 계속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자, 울산 지나가고요. 자, 전라남도 들어오면 다시 숫자가 작아지고 분포가 고르게 퍼집니다. 전라북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작아지고 고르게 퍼지죠, 분포가. 자, 제주도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으로 쏠리고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북도. 이게 20대 대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에 22대 총선을 볼게요. 자, 2024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이번에도 전부 다 민주당으로 쏠려 있어요. 근데 숫자는 방금 보신 20대 대선보다는 또 살짝 높아졌죠? 아까는 경기도에서는 보라색이 조금씩 켜졌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보라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죠? 각 투표구별로 숫자가 매우 비슷하다.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경상도입니다. 똑같죠? 자, 경상북도 똑같고. 자, 광주로 넘어오면 이번에도 광주는 숫자가 작아요. 분포는 민주당 쪽으로 쏠리긴 하는데 숫자가 작습니다. 자, 대구로 넘어오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대구 달서구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고 대구 달서구와 동구 군익은 갑을은 지금 뭔가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죠? 여기를 제외하면 수성구도 그렇고요. 여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또 일관되게 민주당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숫자도 작게 나왔으니까요. 차이도. 그 다음에 대전 보시면 마찬가지로 분포가 민주당으로 다 쏠려 있고 숫자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많이 높아졌어요. 숫자가. 아까 보신 것들 역대 선거에 비해서 많이 과감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자가 다 비슷비슷하죠. 자, 울산 마찬가지고요. 인천 비슷합니다. 자, 전라도로 넘어오면 다시 숫자가 작아지고 분포도 민주당으로 조금 치우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치우쳐 있네요. 예. 치우쳐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고 숫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6개 선거 결과를 다 봤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거는 저는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음모론 같지만 배후에 되게 어떤 큰 세력이 당연히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좀 정리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공개하면 괜찮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너무 큰 일이어서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좀 과한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느끼는 게 다 다르실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 같이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잖아요. 근데 그 선거가 조작이 된다면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로 한 거니까 오늘 영상은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든 자료와 이 영상의 원본 파일까지 다 고정 댓글에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편집해서 쓰셔도 되고요. 출처 안 밝혀도 되고요. 상업적으로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부디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